코스닥 증시가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요즘 시장이 하루도 예측을 하기가 힘들고 변동성이 커졌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4%가 빠진 뒤에 그대로 급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이 하루 빠졌다가 하루 들어왔다가 요즘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 앞도 볼 수가 없고, 근데 좀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 오늘 이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이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을 주도하였고, 장중에 신라젠이 압수수색 그런 뉴스가 떠가지고 하한가까지 갔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다른 바이오주들은 엄청나게 큰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신라젠과 바이오주들과 좀 별개로 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 등락률 상위를 보시면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상한가까지 나온 종목도 있고 10% 이상 오른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위, 등락률 상위나 시가총액 상위를 보시더라도 바이오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을 동원해서 올랐다는 것도 호재이고, 보통 바이오주들이 수급을 동반하면서 오르냐 안 오르냐 이게 좀 중요한데, 수급 없이 그냥 바이오 종목들이 무더기로 오르냐, 이 부분과 수급이 있는 상태에서 오르냐, 이게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 기관 투자자가 오늘 440억치 매수를 했는데, 분명히 거의 한 3시 다 돼갈 때쯤까지 투신해서 거의 마이너스였고, 기간 순매도 중이었습니다. 순매도 중에서 장 끝나기 한 30분 만에 밀어붙여가지고 이런 수급이 나왔습니다. 오늘 흐름은 상당했고,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제대로 오른 적이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냥 끝까지 하락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냥 반발 매수세 이런 것들만 나오고 제대로 된 반등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이 뭐냐면, 이런 수급을 동반해서 반등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이렇게 하락하다가 중간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냥 단순 그런 기술적 반등, 그런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대로 그 반등을 유지할 수 없었고, 오늘은 이 하락과 다른 점이, 그동안 하락과 다른 점이 수급을 동반했다는 거. 이 수급이 아직까지는 신뢰가 가지 않지만 기관들이 좀 상승 방향으로 제대로 잡아서 한 3거래일 이상 꾸준하게 매수를 해준다면은 하루 정도 판다 하더라도 그 하루 파는 게 이렇게 좀 대량으로 파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약하게 하루 정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쉬어가는 타이밍이라 보시면 되고, 일단은 한 3거래일 이상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좀 지루하지는 않죠. 이게 변동성을 계속 주기 때문에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루하지는 않고 하루하루가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미있는 종목들도 많고 배울 게 많아가지고 구경만 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장이고, 이런 시장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5년, 10년 흘러가지고 이런 시장이 다시 나왔을 경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이고, 경험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 레버리지 인버스가 코스닥 150 지수 레버리지가 마이너스 1%까지 왔다 갔고, 그래도 시간의 거래 끝나갈 때쯤에 반등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최근 시장과 좀 다른 점이, 최근에는 이 바이오 종목들이 수급을 동반하는 그런 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고, 이 오랜만에 생긴 그런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 급등 이런 것들이 과연 계속 유지가 될지, 만약 유지가 된다면 순식간에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반전시켜가지고 주봉까지 올 수도 있고, 이 올라오는 동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충분히 좋은 종목들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 종목들의 수급을 동반한 상승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하루 이틀 불장난이 아니고 이 상승을 발판 삼아서 제대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레버리지가 반등을 했고, 오늘 대부분의 상승 종목이 바이오 종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 종목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늘을 시작으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상승했던 종목들이 더블 양봉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새로 떠오르는 종목이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눌림목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을 먼저 살펴보고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신라젠 하한가 가는 것까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때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한가까지 가서 잠겼는데 순식간에 200만 주가 풀리더라고요. 이쯤에 핫다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풀린 다음에 끝까지 올라서 좀 신기하게 보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잘 참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하한가가 걸려 있을 때 하한가 잔량이 200만 주 정도 됐었는데 그게 풀리는 것까지 보고 있었는데 따라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핫다는 진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반등을 해줬고 주가가 10,000원을 깼죠. 이거는 뭐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팍스넷이 오늘 좀 재미있었는데 오후장에 이렇게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아직 양봉으로 유지한, 윗꼬리가 좀 길긴 하지만 양봉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한번 넣어 놔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 오텍이 지금은 반도체나 다른 업종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텍 차트를 보면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유지 중입니다. 그리고 아래 꼬리도 적당하게 달렸고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종가 기준으로 한 11,600원을 깨지 않는 이상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면 뭐 내일 시장에, 아니면 내일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며칠 걸린다 하더라도 12,300, 오늘 고점 있죠. 12,350원. 이거를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한다면 뭐 단타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이게 5G 관련주인데 수급이 다시 이틀 동안 약합니다. 메릴린치가 실컷 들어와 놓고 이틀 동안 신나게 나갔습니다. 메릴린치든 뭐 다른 외국인이든 어차피 이 외국인 비중이 크지 않는 종목에 이렇게 갑자기 외국인이 크게 들어온다면 그거는 호재가 아니고 다시 나가야 될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보유가 한 10% 이상이면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냥 단타성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나가면서 수급이 잠시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매매를 하려면 6,550원 고점을 확실히 뚫어줄 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도 오늘 좀 괜찮은 흐름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게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관 투자자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이 외국인 쪽에 그런 수급이 약간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할 거라면 확실하게 좀 거래량이 터질 때,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일 때 매매를 하거나 돌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규주 쪽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고점 부근, 이 32,000원 부근까지 뭐 예를 들어서 한 31,000원, 35,000원 이 부근까지 가더라도 순식간에 거래가 몰리면서 순식간에 고점을 뚫어주기 때문에 확실히 돌파해 줄 때, 거래량이 몰릴 때, 평소에는 뭐 3분당 거래량이 많아야 1,000주, 2,000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은 급등할 때 뭐 갑자기 3분당 한 2, 3만 주가 몰리거나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몰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때 같이 들어가서 매매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텍, 이것도 계속적으로 기간이 수급을 유지해 주면서 오늘 적당히 눌림을 주었고, 바이오 종목들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걸 못 봤는데 마이너스 4%까지 갔습니다. 계속 싸게 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싸게 사지 못해서 아쉽고, 이 시간에 거래해서 10,000원을 회복한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차피 호가 단위로 계산을 해본다면 계속적으로 10,000원을 지키려 하다가 깨지고 반복하면서 결국에 지키게 되면은 여기서 순식간에 고점을 뚫고선 뭐 11,000원, 다시는 10,000원 밑으로 안 내려오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기간의 수급이 유지되는 이상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을 보면 삼육물산이 상한가, 이것도 VI 걸릴 때 봤는데 이거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주는데 거의 매일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10,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눌러앉았고 오늘도 11%. 이거는 진짜 뭐하는 종목인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랑 웹툰 관련주인데 이게 뭐하는 종목인지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관리하는 주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10,000원까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황 봐가지고 일단 분류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좀 시간에 거래 5% 오버스럽게 올리는 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일단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해놨다가 이게 10,000원 돌파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00원 위로 매물대가 상당했습니다. 10,000원에 막 7만 주 쌓여 있고 10,050원에 7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뚫기 힘든 매물대를 쌓아놨습니다. 그 물량은 충분히 뚫을 수 있겠지만 뚫고 나서 개인 투자자의 그런 단타 매매로 인해서 10,000원, 1,100원, 뭐 많이 올라야 1,200원 이렇게 올라간 뒤에 무너졌는데, 이게 지켜보다가 10,000원 뚫어가지고 적당한 매물이 좀 쌓여 있으면 7만 주 이렇게 말고 한호가에 한 2, 3만 주 적당하게 쌓여 있으면 호가가 좀 가벼워졌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진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 놓을 것이고, 또 다른 종목을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분류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오랜만에 수급으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공모가 처음에 상장했던 그 가격까지 깨고선 신저가까지 만들었다가 겨우 반등을 했는데, 이 떨어지는 과정 동안 제대로 된 수급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투신 쪽 보시면 투신 쪽이나 이 쌍끌이 매수, 이런 수급이 최근에 보시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때 4월 19일 이후에 없었습니다. 이때 수급이 엄청났죠. 이때가 옵션 만기일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었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이 이후에 제대로 된 그런 수급이 없습니다. 4월부터 쭉 하락하다가 바닥에서 이런 수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래도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선도 어떻게 보면 회복을 했죠. 장기적으로 당연히 회복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을 발판 삼아서 꼭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며, 이게 만약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이것도 며칠 스윙 종목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요즘 시장에서 수급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습니다. 수급을 따라가다가 이 시장이 좀 안정되고선 안정된 시장에서는 고점 돌파형이나 신고가형 그런 식으로 매매를 이어나가는 게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체리브루가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21%까지 갔고, 이것도 변동성이 늘어났고 꼬리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매일매일 시세를 주고 있고, 이것도 한번 분류를 해 놓겠습니다. 분류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근데 너무 많이 분류를 해 놓으면 좀 복잡합니다. 실제로 종목들이 너무 많으면은 집중을 제대로 못하고 뭐 이것저것 찾아 헤매다가 이걸 보고 있다가 이게 올라가지고 이거 보면은 이미 매수 타이밍이 지나가 버렸고, 뭐 두더지 게임처럼 이거 보고 있으면 저게 올라오고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올라오고, 종목이 많을수록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을 골라 놓는다 하더라도 이 골라 놓은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 3종목까지 그렇게 지켜보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이것도 요즘에 심상치가 않은데, 이 서암기계공업도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일단 분류를 다 해놓고 뭐 자동 매매를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움직일 때만 접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파워넷이 시간의 거래 3% 이상 떨어지고 있고, 이것도 나중에 5,000원에서 강하게 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분류를 해놓겠습니다. 시장이 급반등하고 수급이 하루 동안 돌아오니까 좀 괜찮은 것들이, 볼만한 것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분류를 했다고 무조건 저 종목들을 매매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 종목들 중에 반응을 주고선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뚫어줄 때, 저는 보통 제 매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하는 가격을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합니다. 같이 그 가격을 뚫으면서 진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53,500원 오늘 고점을 뚫어줄 때 같이 진입을 하겠다 이러면 뭐 이런 식으로 1000주를 대기하고 53,500원, 이 53,500원에 누군가 시장가로 쓸어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한 호가 위나 아니면 두 호가까지 53,600원이나 53,700원 이렇게 주문을 넣고선 기다립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가격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 정도만 분류해도 좀 많이 분류를 한 것 같은데, 괜찮은 종목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또 너무 많이 집중을 하면 두더지 게임처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에 드는 종목, 뭐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올라와가지고 올라갈 때 적당한 매수 포인트를 놓쳤다면 이거 무리해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그 매수 포인트를 넘어갈 경우에 추격 매수를 하면 그게 손절도 다 바뀌게 되고 대응하기가 좀 더 큰 손실과 리스크를 감당하고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보다가 이게 갑자기 급등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부지런해야 되고 좀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어야지 그런 반응이 올 때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딱히 보지 않고, 코스피에서 오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랜만에 2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 내일 29일 날 오후 2시인가 3시에 그거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선고의 결과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장중에 좀 기대감 때문에 잠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 잠깐 오르는 시간 동안 먹는 것이지 그냥 아예 그 선고를 믿고선 기다린다면 그게 투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선고가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뭐 이미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그런 도박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되기 직전에 시세를 준다면 먹고 나오는 것이지, 그 결과를 예상하고선 나는 무조건 들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좀 리스크와 투기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뭐 좋은 방향으로 풀린다면 갑자기 변동성이 생기면서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것도 역시 일단은 단타성으로 먹고 나오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접근을 안 할 것이고, 전 고점이 한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근처까지 근접을 한다면 뭐 반짝 터지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의 거래. 시간의 거래를 요즘에 거의 매매를 안 하는데, 진짜 괜찮은 종목이 눌림목을 줄 때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를 보고서 따로 분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시간의 거래 안 오른 종목이 훨씬 승산이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대놓고 오른 다음에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좀 너무 오른 종목들은 거르고 있습니다.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종목들을 다 분류를 해봤는데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종목을 분류합니다. 제 유튜브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 다음날 시장이 열리면 다양한 화면으로 그날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종목을 분류하더라도 항상 주식시장이 열리면 하루하루 오르는 종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당일날 종목을 찾으면서 이 종목들이 자기가 원하는 가격을 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그 매수 뒤에 대응도 중요한데, 매수한 뒤에 자기 생각대로 꾸준하게 오르거나 아니면 시초가를 회복해서 뭐 꾸준하게 그거를 깨지 않고선 오른다거나 뭐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지켜주면서 움직인다면 뭐 빠르게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은 변동성이 많이 생겨서 좀 더 높은 수익을 챙길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분류했고,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